안녕하세요. 진경재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 있다면 어떨까요? 평생을 바쳐 쌓아온 소중한 직업,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절대적 가치, 심지어 학창시절 10여 년간 피 터지게 공부해서 머릿속에 구겨넣은 모든 지식과 자격증이 하루아침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된다면 말입니다. 너무 과장된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먼 미래의 소설이나 영화 대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미친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우리 인류의 면전에 던지는 아주 현실적이고 섬뜩한 경고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전기차를 팔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괴짜 갑부가 아닙니다. 남들이 당장 코앞에 땅만 보고 걸을 때 저 멀리 우주의 별을 보고 남들이 내일 당장의 주식 차트만 들여다볼 때 10년, 20년 뒤 인류 문명 자체를 기초부터 새로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경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해일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더 큰 기회를 움켜쥐기 위해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할 일론 머스크의 7가지 시대 정신의 경고에 대해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죠. 지금부터 진짜 냉혹한 미래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시대 정신의 경고는 바로 노동의 종말과 일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산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왔습니다. 스펙을 쌓아본 듯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인류가 수천 년간 뼛속 깊이 새겨온 단 하나의 생존 공식이었죠. 그런데 머스크는 아주 냉혹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이 생존 공식의 완벽한 사망을 선고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인공지능은 그저 엑셀 계산을 뚝딱 해주는 편리한 비서 도구가 아닙니다. AI는 초음 속으로 밀려오는 쓰나미 그 자체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모든 작업은 번개치는 속도보다 빠르게 AI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할 것 없이 화이트칼라 직종은 완전히 초토화될 거란 뜻입니다. 육체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로봇이 24시간 내내 밥도 안 먹고 파업도 안 하며 무자비하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나갈 겁니다. 미래에는 일이라는 행위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심심풀이 취미가 될 거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노동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유토피아에서 뒹굴며 놀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시대 정신의 경고, 화폐 가치의 소멸과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당장 쌀은 어떻게 사고 대출이자는 어떻게 갚을지 걱정되시죠? 머스크는 이를 보편적 고소득, 즉 유니버셜 하이 인컴이라는 파격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가가 매달 용돈을 쥐어주는 얄팍한 복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근본 작동 원리 자체가 바닥부터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돈은 세상에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누릴 물건과 서비스가 공기처럼 흔해 빠지게 될 거라는 게 머스크의 핵심 주장입니다. 지치지 않는 로봇과 실수 없는 AI가 결합하면 생산 비용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 예를 들어볼까요? AI가 1초 만에 완벽한 도면을 뽑고 로봇 군단이 며칠 만에 뚝딱 지어냅니다. 설계비 제로, 인건비 제로, 파업 제로. 이렇게 되면 20억짜리 아파트가 1,000만 원 수준으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썩어 넘치는 극단적인 풍요의 시대가 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쫓던 돈이라는 교환수단 자체가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꿈만 같은 극단적 풍요의 세상으로 가는 과도기는 지옥불과 같습니다.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분배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까지 자본과 AI를 독점한 자와 쫓겨난 자 사이의 빈부격차와 절망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통장 속 숫자들이 디지털 픽셀 쪼가리가 되기 전에 이것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자, 돈 걱정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환상적인 미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이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 정신의 경고는 인프라와 에너지의 끔찍한 병목 현상입니다. AI와 수십억 대의 로봇이 굴러가려면 막대한 양의 전기와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머스크는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핵심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즉 거대한 하드웨어에 있다고 꼬집습니다. 챗GPT 하나 학습시키는데도 중소도시 전체가 한 달 쓰는 전기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AI가 1000배, 10,000배 고도화되고 로봇이 집집마다 보급된다면 지금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AI의 두뇌인 첨단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진정한 미래 권력은 AI 서버를 무한대로 돌릴 수 있는 압도적인 전기 에너지원과 인프라를 독점한 자가 쥐게 될 것입니다. 전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는 AI 패권 전쟁에서 데이터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프라만 잘 깔면 끝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명치를 가장 강하게 때리는 네 번째 시대 정신의 경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인구 붕괴의 공포입니다. 이건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목밑까지 칼날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후변화나 핵전쟁보다도 저출산, 즉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인구 붕괴가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머스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X 계정에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지금의 0점대 출산율이 100년만 지속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3%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차가운 수학적 팩트를 날렸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속도보다 인간의 씨가 마르는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 맹렬하고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로봇이 최첨단 빌딩을 짓고 불로장생약을 만들어도 그것을 누리고 문명을 이어나갈 인간이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감성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두뇌 네트워크와 최소한의 생산 능력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처절한 현실입니다. 거리는 노인들로 넘쳐나고 혁신의 불씨는 차갑게 식어버리며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집값과 사교육비에 짓눌려 출산을 포기한 한국 사회의 이 경고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시한부 선고와도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공포 속에서도 인류가 살아남는다면 여기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다섯 번째 시대 정신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간의 지배력을 박탈할 초지능 AGI의 강림과 인류의 통제력 상실입니다. AGI는 바둑이나 글쓰기 같은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전지전능한 인공지능입니다. 머스크는 이 무시무시한 AI가 2030년 안에 등장하여 80억 인류의 뇌세포를 합친 것보다 수백만 배 똑똑한 기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왕관을 차가운 기계에게 넘겨야 하는 역사적 특이점이 바로 코앞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AGI가 끔찍한 이유는 인류의 미래가 유토피아 80%와 디스토피아 20%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통제를 잘해서 80%에 당첨되면 질병과 노화를 극복한 불로장생의 시대를 맞이하겠죠. 하지만 기계의 스위치가 피빛으로 켜진다면 인류는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초당 수경 번의 연산을 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기계가 어느 날 논리적인 계산 끝에 인간을 가장 성가신 위협 요소로 판단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머스크는 AI에게 오직 수학적인 절대적 진실만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인류의 목숨을 건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구원할 위대한 신을 창조하는 동시에 우리를 파멸시킬 끔찍한 악마를 깨우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여섯 번째 시대 정신의 경고는 우리 한국인들의 낡은 가치관을 정면으로 후려칩니다. 바로 학벌과 명문대 간판, 전통적 교육 시스템의 완벽한 무용지물화입니다. 머스크는 코피 터지게 공부해 명문대에 들어가서 따는 졸업장과 학위가 머지않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특히 의대나 법대 같은 전문직 쏠림 현상은 비싼 돈과 청춘을 허공에 날리는 행위가 될 거라며 통렬한 지적을 날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 판례를 0.1초 만에 싹 스캔하는 슈퍼 AI 변호사,
0.001의 오차도 없이 뇌혈관 수술을 집도하는 로봇의사 앞에서 인간의 어설픈 암기력과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학원에 갇혀 남이 쓴 지식을 달달 외웠다는 자격증은 스마트폰 안의 AI 비서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이 격변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스크가 꼽는 단 하나의 생존 기술은 바로 카멜레온 같은 적응력, 판을 뒤집는 혁신 능력, 그리고 AI를 터보 엔진처럼 다루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실행력입니다. 백과사전 지식을 많이 외우는 엘리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가 더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날카로운 질문을 AI에게 던지느냐, 누가 AI 파트너와 협업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절대 기준입니다. 학벌주의라는 견고한 철옹성은 초거대 AI 앞에서 산산조각 나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쁜 숨을 고르시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향하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 7번째 시대 정신의 경고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좁은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누비는 다행성 종족으로의 진화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 팍팍한데 웬 화성 타령이냐고 코웃음 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냉정한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 개발은 억만장자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라는 생물종의 생존 확률을 1%라도 더 높이기 위한 가장 묵직한 멸망 대비 최종 보험입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이 좁은 지구라는 바구니 하나에 80억 인류의 목숨과 찬란한 문명을 몽땅 몰아넣는 건 언제 박살날지 모르는 도박입니다. 거대한 운석이 충돌하든, 핵전쟁이 일어나든, 통제 불능의 AI가 반란을 일으키든, 치사율 99%의 바이러스가 퍼지든, 지구라는 단 하나의 시스템에 치명적 오류가 생기는 순간 인류는 한 방에 멸종입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인간의 의식을 하루빨리 우주라는 거대한 심연 속으로 퍼뜨려야 한다고 외칩니다. 붉은 행성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수백만 명이 자급자족하는 식민 도시를 세워야만 비로소 진정한 다행성 종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구 메인 서버가 날아가도 끄떡없는 든든한 백업이 완성되어 인류의 영속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스페이스X를 세웠고 로켓을 수십 번 폭발시켜가며 결국 재사용 로켓을 완성해 후주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꽂아버린 7가지 묵직하고 서늘한 시대 정신의 경고를 파헤쳐봤습니다. 노동의 의미가 사라지고 돈이 종이 조각이 되며 인구가 증발하고 AI가 신의 영역을 넘보는 천지개벽의 세상이 당장 우리 집 문 앞까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앞길이 막막하신가요?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쳐 보아도 거대한 미래의 파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두 눈 부릅뜨고 파도의 흐름을 읽어내며 잽싸게 내 인생의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은 쓰레기통에 처박고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AI 도구를 배우며 끈질기게 협력하는 자들만이 미래의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아 막대한 부와 진정한 자유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생존 가이드가 다가올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의 빛나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룰이 뒤집히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속절없이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위대한 개척자가 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깨달음과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낡은 뇌를 깨워줄 더욱 강력한 지식의 무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재였습니다.